30대 신혼부부 직장인인데요. 서울에 있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4개월 만에 2억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7천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어떤 곳을 주목하면 될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전문가 강남 여유주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과 불안이 많으시죠?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강에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핵심 정보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2024년도에 아파트로 돈 번 사례들, 또 다가오는 2025년도에 주목해야 할 아파트 트렌드,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지금 내 집 마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금리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도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은 됐지만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려서 실질적으로 대출이자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가 않았는데요. 내년이 되면은 기준금리가 훨씬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계속 가상금리만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요, 주택 매수 심리도 자극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있다가 집을 사야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보고 나면은 다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질 겁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전액을 현금으로 주고 사시는 분들보다는 대출을 활용해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지금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말은 가격 또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다가오는 금리 인하 시기, 또 대출 변화까지 예상하셔서 지금 내 집 마련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세가 상승 부분입니다. 지금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020년도에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나서 4년이 지났습니다. 24년 하반기에 임대차법 4년이 지나면서 전세 대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세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기사에 보시면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5대 시중은행 전세 대출 잔액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10월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출 규제로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세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한도가 풀리는 시기에는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요, 물량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전세 물량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처럼 가격이 오르지 못할 텐데요. 임대차법 4년 동안 전세 가격이 낮게 눌려 있다가 임대차법이 끝나고 나서 지금 가격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공급이 많아져서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게 공급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신축 공급도 부족하고요. 기축 전세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 상승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세로 살지 매매로 살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매매를 떠나서 전세 가격도 향후에 오를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명심하시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공급 부족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요, 서울 공급 물량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적정 수요가 46,000호 정도 나와야 하는데 2021년부터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공급 물량이 부족했고요. 지금 2024년 뿐만 아니라 2025년을 넘어서 26년도와 27년도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이전의 데이터보다 확연히 줄어든 공급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5년 공급 물량이 작았을 때도 서울 아파트 전세라든지 매매가에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지금 다가오는 2026년부터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아파트 공급은요, 당장 바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냐면 인허가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인허가가 되고 나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2024년도 공급은요, 이미 3년 전에 인허가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의 인허가 데이터는 앞으로 3년 뒤에 공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허가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2024년 10월 기사 내용인데요. 윤 정부 2년 동안 이전 정부보다 인허가 착공이 다 줄었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인허가가 116만 가구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86.7만 가구로 줄어든 상태이고요. 착공도 줄었습니다. 착공은 100.1만에서 58.3만으로 줄었는데요. 인허가도 중요하고 착공도 중요한데 둘 다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통계 포털에서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제가 확인한 자료인데요.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입니다. 보시면은 2021년 이후로 22년, 23년, 24년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인허가 같은 경우는 4만 호까지 안 되더라도 최소 3만 호 이상은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2022년도에도 데이터가 굉장히 작았고요. 지금 2024년도 9월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2만 1,000호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 24년도에 지금 인허가 실적이요. 앞으로 26년, 27년도에 공급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라고 하면 내년 또 내후년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데이터만 봐도요. 2, 3년간 공급 부족 사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건설사 위기, 또 공사비 상승, IMF 이후에 최악이다, 또 건설 경기 침체에 시멘트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몸살이는 건설사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설사에서 수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공사를 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이기 때문에 몸살이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폐업하는 건설사들도 많고요. 건설업의 위기가 많은 상태여서 앞으로도 착공이 진행되는 것도 아마도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거나 멈추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인허가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착공까지 안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2, 3년간 공급이 부족하지만 지금 같은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5년 정도까지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꼭 명심해야 될 점은 앞으로 2, 3년간 공급 부족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될 거고요.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공급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그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미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 아파트로 돈 번 사례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요. 전세만 살던 40대 부부가 첫 내 집 마련을 한 사례예요. 이 부부는 전문직 부부인데요. 종잣돈이 4억 원 가량 있었고요. 대출을 활용해서 실거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로 6개월 만에 매수하자마자 2억 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분이 선택한 지역은 서울 밑에 있는 분당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에 전세로 분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셨던 분이고요. 원래 사고 싶어 했던 곳은 서울 아파트 또는 판교역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보면은요. 판교역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30평대도 20억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보유자금이 4억 원 정도 있으셨는데 만약에 20억대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15억 이상 대출을 받거나 또는 전세를 놓고 본인들은 전월세에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원래 대출이 하나도 없다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담감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격선에서 15억 이하에서 고를 수 있는 이 서현역 라인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인분당선 서현역 바로 앞에 있는 단지고요. 대단지이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단지에다가 더구나 1기 신도시 노후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단지에 거론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꼭 선도단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금 30년이 넘은 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단지를 한번 보면은요, 16억대까지 떨어졌다가 15억대 이하로 내려왔을 때 14억 후반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분당 일대가 그렇게 많이 가격이 다시 회복하지는 못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하반기에는 13% 이상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분이 집을 매수하기 전에 어떤 고민을 처음에 하셨었냐면요, 전세로 한 번 더 살지를 고민을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분이 전세 사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으셨고 굳이 대출을 받아서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집을 사는 거고 대출도 없으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컸었어요. 그런데 아내분께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집을 사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고 아직 가격이 많이 안 올랐을 때 선택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와 경기도 아파트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보통은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이렇게 고민을 하면 서울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 자금에 맞는 또는 본인이 거주 환경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경기도권에 있으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출퇴근하기에 경기도권 지금 분당 선택하신 곳이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한 입지였습니다. 또 고민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자체가 20억대까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인 자산에 맞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경기도권 아파트를 선택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잘했던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거주하던 잘하는 지역을 선택했다는 거,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집을 사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다는 점, 또 세 번째는 감당 가능한 아파트에서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데요.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좋은 시점에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30대 신혼부부 직장인인데요. 서울에 있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본인이 모은 자금과 배우자의 자금을 모아서 총 4억 원의 자금을 마련을 했는데요. 실제 전세를 끼고 종잣돈만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했고 4개월 만에 2억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도 어딘지 한번 지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선택하신 단지는요, 목동 많이 아시죠? 이제 목동 뒤쪽에 있는 신정 뉴타운 쪽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 5월에 입주한 단지고요. 5년차 아파트예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초등학교도 품고 있고요. 주변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지하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 편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5년차 정도 된 아파트인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최고점까지 회복하지 못했던 단지여서 이 단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고민했던 부분을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었는데요. 이전에 2억 원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조금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조금 더 보유를 하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아파트를 계속 보유할지 또는 지금 조금 떨어진 가격이지만 매도하고 서울 아파트로 갈아탈지 이런 고민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같이 했던 고민이 뭐냐면요. 만약에 경기도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투자금을 확보하고 나서 이 투자금을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할지 또는 여러 채에 나눠서 투자금을 넣을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는 2억 원 정도 상승했다가 1억 원 정도로 떨어진 상태였는데 1억 원 정도만 수익을 내고 비과세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한 거죠. 이분이 잘했던 점은 뭐냐면 매주 임장을 다니면서 본인의 투자금으로 나눠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임장을 다녔고요. 또 똘똘한 한 채들도 임장을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더 확신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또 얼죽신 이런 얘기가 많으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조금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앞에서 본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볼게요. 다음 사례는요. 여기도 30대 부부이고 상급지 신축 갈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양주 쪽에 거주를 하셨던 분인데요. 구축을 매도 후 신축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가 매수 가격보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떨어졌지만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산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가격에서 팔아야 될지 또는 조금 더 기다려서 본인이 샀던 가격만큼 기다려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자녀들이 있는데 학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을 보유하더라도 전세로 다른 곳에 이사를 갈지 이런 고민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요. 지금 본인이 가진 보유 아파트의 손해보다 갈아타기의 투자 가치를 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환경도 만족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했고요. 또 현장을 임장 다니면서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던 단지였기 때문에 거의 밤 10시에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단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집은 손해보고 매도를 하고요. 서울에 있는 신축 대단지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손해를 만회해 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개월 만에 이분이 선택한 아파트는 2억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딘지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이분은 남양주 쪽에 거주를 하고 있으셨던 분인데 직장이나 사업장이 이쪽 근처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주 불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조금 더 좋은 학원가라든지 학군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선택한 지역은 서울 강동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보면은 여기 5호선 상일동역 아래쪽으로 고덕 아르테온,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자이, 베네루체 이렇게 신축 대단지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4, 5년 차 된 아파트들 단지로 새롭게 신도시처럼 변신한 곳입니다. 이분이 선택한 곳은 여기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이 아파트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가격이 이전 최고점을 넘지는 않았던 곳이어서 고민을 했었지만 여러 군데 임장을 다니면서 이 아파트로 옮겨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던 24년 상반기 때 잘 선택을 하셔서 지금 호가는 2억 원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30대 강남 아파트 매수 사례인데요. 프리랜서 분이시고 종잣돈을 2억 5천만 원 정도 갖고 있던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강남 아파트 진입 장벽에 대한 우려가 있던 분인데요. 보통 강남 아파트 살려고 하면 최소 4억에서 5억 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선입견을 갖고 있던 분이셨고요. 또 생애 최초로 대출을 활용 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셨던 단지를 한번 보면은요. 강남구에서 아래쪽에 있는 일원동에 있는 단지입니다. 2,900세대가 넘는 단지고요. 33년 차로 앞으로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을 단지인데요. 20평대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자리도 가깝고요. 학군이라든지 주변 환경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하지만 강남권 중에서도 가격이 좀 낮은 것은 조금 더 끝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한 10억 원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분이 2억 원대를 가졌는데 어떻게 강남 아파트를 매수했을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무주택자였고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80% 전체 대출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전세를 놓고 전세 나머지 금액을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전세, 후대출 방법으로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냐면요. 매매가는 10억 9,500, 또 전세는 4억 7천만 원에 맞춰져 있었고요. 여기에 대출을 3억 8,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본인이 보유했던 2억 4,300만 원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본인이 가진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충분히 대출 감당은 가능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게 됐고요. 또 강남구의 미래 가치와 재건축 호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신혼집으로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입지였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를 놓고 나중에는 입주까지 생각하시면서 이 단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진 자금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나는 대출 감당 능력이 있다 하신다고 하면 대출까지 활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에만 매수한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아파트값 다 오른 거 아닌가요?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어떤 곳을 주목하면 될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주목해야 할 아파트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겁니다.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신축이 부족한데 앞으로 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2024년도 부동산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얼죽신인데요. 얼어 죽어도 신축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5년 이하 신축이 27.1% 증가를 했고요. 10년 초과 구축은 불과 0.5%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서울 중에서도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구축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30% 하락해서 그 가격에서 못 오르고 있는 바닥 가격인 단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신축 다음에는 준신축, 또 준신축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다음으로는 구축까지 2025년도에는 갭 메우기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신축, 준신축, 구축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 지역의 대표 아파트들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인데요. 2년차 아파트이고 34평이 9개월 동안 34.1% 가량 올랐습니다. 30%가 거의 1년 안 된 사이에 오르게 된 거죠. 가격으로 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곳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는요. 16년차 아파트이고 같은 평수로 9개월 동안 15% 가량 올랐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 교대역 인근에 있는 삼풍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삼풍 아파트 같은 경우는 37년차 아파트이고 9개월 동안 9.27% 올랐습니다. 서초구뿐만 아니죠. 다른 곳도 한번 볼게요. 강동구를 예시로 한번 보면은요. 상일동에 있는 도독 아르테오는 5년차 아파트인데요. 9개월 동안 23.8% 가격이 올랐습니다. 인근에 있는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는요. 14년차 아파트이고 10%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10% 가격이 상승해도 지금 15억대이기 때문에 1억 5천 이상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 다음에 강동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42년차 아파트인데요. 삼익 그린 맨션 같은 경우는 지금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축이라고 안 오르진 않는 거죠. 신축이 많이 올라간 곳들은 신축도 오르고요. 그 다음으로는 준신축, 그 다음에 구축까지 가격이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축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준신축과 구축이 많이 안 올랐는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구축 단지를 선택하더라도 가격이 앞으로 신축이 오른 만큼 조금씩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는 갭 메우기 시기가 지속될 거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특히 서울 아파트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입지 좋은 곳에 구축을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보유자금이 2억 원이 없어요. 또는 1억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소액으로도 과연 그럼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 챕터는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하는 법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세금과 대출금을 활용을 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가진 보유자금으로 전세 레버리지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억 원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1억 원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고르는 겁니다. 5억 원대 아파트를 고른다고 하면 4억 원의 전세가 가능한 단지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경기도권에서는 가능하지만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고 하면 1번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는 전세 가격이 한 60% 정도다 보니까 40% 정도 내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2번, 3번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내가 보유한 자금 플러스 전세를 놓고요. 앞에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다음에 대출을 받는 겁니다. 특히 생애 최초가 가능하신 분들은 KB 시세의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전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대출을 받고
받고 보유자금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받고 이제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분도 있고 안 해주는 분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지역이다 이럴 때는 월세로 세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80% 대출을 받은 다음에요, 거기에 월세로 놓는 거예요. 반전세도 많이 놓기는 한데요, 뭐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이내 보증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대출이 80% 있어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 80%에 보증금까지 받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나머지 월세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도 7천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30대 싱글 프리랜서 분이신데요, 종잣돈이 7천만 원밖에 없으신 분이고 노원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노원구에 가면은 대부분이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곳이고 소형 아파트도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7평도 있고요, 21평, 22평 이렇게 소형 평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5억, 4억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원역 인근에 있는 소형 단지들도 매수를 많이 하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계 주공 아파트들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를 예시로 한번 보면은요, 22평 같은 경우에 가격이 최고점은 7억 원대까지 올랐다가 26% 하락한 가격에서 지금 많이 못 오르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5억 초반에서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를 한번 보면은 전세는 한 2억 6천에서 2억 원 정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5억이라 가정하면 최소 보유자금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있어야 살 수 있는 아파트인 거죠. 그러면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 특히 역세권을 끼고 있는 단지여서 월세가 잘 나가는 곳 같은 경우는 월세로 세팅하는 것도 좋습니다. 월세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면요, 3천에 85, 5천에 9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은 5억 원에 생애 최초 80%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4억 원을 대출을 받고요, 월세를 3천에 8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 4억 원에 보증금 3천만 원 하면 4억 3천만 원이 확보가 되죠.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진 종잣돈 7천만 원을 보태서 5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어요. 4억 원에 대한 이자는 월세가 들어오는 80만 원으로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7천만 원 밖에 없어서 과연 내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요. 본인이 살 수 있는 가격대 아파트를 설정하고 나서 그 아파트들만 비교해보면서 임장을 다닌 후에 이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7천만 원으로도 서울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영원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산 20대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20대 직장인이었는데요, 처음 강의를 들을 때만 해도 자금이 너무 적어서 내 집 마련을 해도 될지 이런 고민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종잣돈이 3천만 원 밖에 없었고요, 그냥 한번 준비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영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어요. 사례자분이 사신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아래쪽에 있는 안산 지역인데요, 안산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세 물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가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4호선이 지나는 고전역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도 택지지구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 도로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상권도 갖춰진 앞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억 4천까지 올랐다가 2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아파트 가격만큼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가 가격 차이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중에서도 임장을 통해서 온라인에 나오지 않는 급매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세가 들어있는 매물이었는데요, 전세를 승계받기로 하면서 실제 투자 금액은 매매가와 전세 차이가 0원이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럼 왜 거래가 안 됐냐고 하면 요즘에는 실수요자들만 많이 움직이는 시장인데요, 입주가 가능한 물건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단지처럼 투자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 집이 올수리를 한 상태여서 전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걸 꺼려해서 집을 보여주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는 곳이어서 세입자분이 전세 연장을 계속 하고 싶어 했던 물건입니다. 또 만약에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전세가 맞춰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건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올수리가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전세 물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세 맞추는데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투자금 0원으로 지금 4개월 만에 호가가 4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금이 부족해서 내 집 마련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금이 적으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시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반 런칭 1년 만에 내 집 마련 성공자분이 100호 이상 탄생을 했습니다. 좋은 시기에 좋은 아파트를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 집 마련반 런칭을 했었는데요. 강의를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저 또한 너무너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내 집 마련반 리뉴얼 강의를 오픈합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이번 내 집 마련반 리뉴얼 강의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좋은 집 꼭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설계하고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강남 여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